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 51분입니다. 장 끝났고요.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맨날 상승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분기봉은 상단선이 여기 있는데, 마지막 상단선이 여기잖아요. 강한 게 371에 있는데 지금 400 거의 20이니까 50호 정도를 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드는데 돈이 4조밖에 안 들었어요. 4조로 들었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근데 제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누적으로도 매수가 아닐 텐데, 봉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봉을 저런 식으로 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누적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적을 체크하는 거라고요. 누적으로 얼마나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누적으로 강도가 없어요. 응? 누적으로 저 정도의 강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죠. 자, 보통 거래량이 줄면 상방에 유리한 거예요. 상방이 유리한데, 지금은 다행히 종가만 오른 게 아니라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량이 따라가고 있어요. 거래량이 따라가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하방에 유리하다라고 말 못하겠죠. 투심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만이에요. 비싸. 지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매수자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이 위치가 그렇게 만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주봉도 똑같습니다. 이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높은 자리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 오늘 개인이 거의 1조 샀어요. 1조. 거의 1조 샀는데 안 떨어져요. 이건 개인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이런 봉을 설명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옵션이 솔직히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옵션 포지션이 도대체 어떻게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선물 매도가 7,100억이고, 현물은 개인이 9,805억을 샀어요. 근데 이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옵션 블록딜 얘기도 하시던데, 그래서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옵션에는 블록 딜이 없어요. 블록 딜이 없다고. 블록 트레이드라는 건 있대요. 근데 블록 딜은 없대. 그래서 그럼 블록 딜하고 블록 트레이드의 차이는 뭘까? 제 추정은 블록 딜은 개인과 기관이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주가 주식을 팔고 싶어요. 그걸 외국인한테 팔면 블록 딜이잖아요. 삼성전자 주주가 꽤 돈이 커. 한 3천억 원어치 주식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넘기면 그게 블록들이 된다고. 근데 옵션은 개인이 못 넘겨요. 개인은 넘길 수가 없다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블록딜은 개인도 가능한 것 같은데, 옵션에 있는 이 블록 트레이드라는 거는 개인 거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 아니면 기관과 기관, 외국인과 외국인,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거래를 했어. 우리가 속칭 말하는 블록딜로 거래를 했으면 거래 내역이 남아야 되잖아요.
저는 못 찾았어요. 거래 내역을. 거래 내역이 안 남는다고 하고 있는데 거래 내역이 남죠. 남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있으면 체결 내역이 있으면 남죠. 블록딜한 거 다 반영됩니다. 주식 블록딜하면 장외에 거래된 거 다 수급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블록딜 그 정보가 도대체 뭘 거래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385 콜이 있어요. 385 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만 하나 추가로 보여드리고, 이게 지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하는 얘기니까 제가 이거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뇌 구조로는 이 정도가 한계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겁니다. 예. 근데 6월 4일에 대량 거래가 있고 6월 9일에도 대량 거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미결자 약정은 4일에만 늘고 9일에는 줄었어요. 소폭 줄었어요. 그러면 미결자 약정이 늘었다라는 거는 신규 거래자 둘이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신규 거래자 둘이 거래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가 다 신규예요. 그럼 미결자 약정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블록 트레이드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겠다요. 계산해 보니까 한 85억 원 정도 됩니다. 85억 원. 그러면 85억 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330억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330억이에요. 이거는 85억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결자 약정이 옆으로 가. 옆으로 간다는 얘기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잖아요. 줄었으면 청산이죠. 그러면 그 거래자끼리, 당사자끼리 거래를 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일날 거래는 4일날 거래한 사람의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서로 거래를 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9일날 거래한 사람은 4일날 거래한 사람 중에 하나에 하나. 하나는 거래를 하고 하나는 다른 애랑 거래를 한 거야. 다른 애랑 거래를 한 거라고요. 동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매수자가 A고 매도자가 B예요. 그러면 9일날 매수자가 청산한 거예요? 매도자가 청산한 거예요? 매도자가 청산했으면 매수자가 새로 들어온 거죠. 예? 매수자가 청산했으면 매도자가 들어오는 거고, 매도자가 청산했으면 매수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매수. 아니구나.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매수자가 청산을 하면 상대방이 매수가 들어오죠. 매수자가 청산을 하면 상대방이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자가 청산을 하면 상대방도 매도가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 포지션을 저쪽에다 넘기는 거니까. 매도자는 매수로 청산하고 매수자는 매도로 청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포지션에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A가 4일날 매수를 했어. 근데 나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9일날 매도자가 청산한 거잖아요. 매도자가 청산해서 다른 매도자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매도자가. 그러니까 9일날 들어온 세력은 매도자인 거지. 9일날 들어온 세력은 매도 세력인 거예요. 매수 세력이 아니야. 매도 세력. 매도가 330억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85억에 매도했던 그 B는 손절한 거지. 자, 반대로 A가 9일에 팔았어. 그러면 이제 9일날 거래한 사람을 C라고 했을 때 C는 매수했죠. A가 매도했으니까 C는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330억에 산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85억 세력이 빠져나가고 330억이 들어왔다. 인정. 그거 가능해요. 그게 아니라
85억짜리 세력 A는 남아있고 85억을 매도 쳤던 B가 손절해가지고 330억짜리 매도 세력이 새로 들어왔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블록 딜이라고 했을 때 이 돈을 합쳤을 때 85억 플러스 330억이 아닌 거죠. 예? 330억이랑 85억이랑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달라요. 포지션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둘 간의 이 거래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둘 다 매수로 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매수로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청산해야 되니까. 예? 미결제 약정이 옆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는 청산거래고 하나는 신규거래예요. 신규가 들어오고 그죠? 청산거래가 붙으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횡보한다고. 그러니까 이 거래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거래는 330억짜리 콜을 들고 있거나 85억짜리 콜을 들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매도 세력은 지금 85억짜리 매도했으면 10배 손실이거든요. 10배 손실이라고. 그럼 걔는 손절 안 해요? 응? 매도자는 손절 안 해? 손절 물량이 없어요. 왜? 미결이 안 빠져나가잖아. 미결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매도자도 들고 있고 매수자도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매수자, 매도자 둘 다 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털고 나가야지. 근데 둘 다 안 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블록딜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이게 최대치가 그래 따지면 330억이고 330억일 경우에는 9예요. 9, 4, 36이니까 4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4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이게 85억짜리다 그러면 10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은 거잖아요. 85억에 10배면 이제 850억이 되는 거고 330억에 4배면 1200억 1300억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블록딜이면.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블록딜 얼마 있는지 몰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봉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 추세가 안 부러졌어요. 추세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멀쩡해요. 그래서 이거 뭐 저가 안 깨면 또 사셔야 돼요. 저가를 안 깨면 산다. 추세를 절대로 부러뜨리지 않아요. 이거 이평선으로 볼까요? 이평선으로 보면 이렇게 아직 5이평선이 계속 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지키고 싶어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안 무너뜨리고 싶어요. 이거 무너뜨리면 여러 군데가 무너질 거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려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개파락이 나와야 돼요. 내려갈 의지가 있으면 개파락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은 근데 이거 뭐 다른 봉은 뭐 말할 수 없이 비싸요. 설명할 게 없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쌉니다. 뭐 이게 지금 뭐 상단선이 16,000원대부터 있는 거니까. 와, 이런 봉을 그렸다라는 것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실제로 그리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자, 인버스도 저가를 방어할 생각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눌러. 그래서 이거 올라가려면 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갭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갭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지금 보시면 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넘을 수 있어요. 넘을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지. 안 가요. 이게 지금 한번 시세라면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죠.
한 번의 시세가 남은데요. 그러면 돌아요. 네. 자, 이제 할 얘기는 다 했고요. 우려되는 거는 지금 월봉, 6개월봉, 뭐 3개월봉, 2개월봉 다 끝나가는데 윗꼬리가 없죠. 알고 있는 거예요. 윗꼬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 윗꼬리를 주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 개인한테 현물을 줄지언정 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자, 개인이 9,808억 매수, 외국인은 3,296억, 기관은 5,594억, 그다음 외국인이 선물을 7,100억 매도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뭐 없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옵션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상품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추적이 안 됩니다. 자, 예전에 했던 거 하나 둘씩 체크해 볼게요. 자, 보시면 다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예? 6개월 누적 매수로 바뀌었다고. 매도에서 아니구나. 잘못했다. 자, 6개월 누적 1조 6천억이에요. 매도 1조 6천억이고 외국인은 10조 7천억이에요. 매도예요. 매도가 외국인은 10조 7천억이고 개인은 1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 6천억을 매도한 봉치고는 6개월 봉이 너무 강하죠. 네? 6개월 봉이 너무 강해요. 이게 1조 6천억을 매도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네, 어안이 벙벙하죠. 자, 그럼 분기봉을 볼까요? 분기봉은 매수예요. 분기봉은 매수고 얘는 또 매도야. 외국인은.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도 쳤는데 올라가고 개인은 매수했는데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봉의 흐름과 돈의 흐름이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멘탈이 약간 나가 있습니다.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옵션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옵션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돈으로 보면 현물은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달 들어가지고 6월달 들어가지고 그 지금 4조 원 가지고 난리치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 4조 천억 이거 가지고만 난리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들이민 돈은 유일하게 6월달에 들이민 그게 전부예요. 5월달까지는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 들어온 돈 없습니다. 물론 이제 4월 25일부터 따지면 들어온 돈이 있어. 근데 4월 10일부터 따져도 들어온 게 없어요. 없습니다.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6월 달부터예요. 그래서 6월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4조 천억인데 4조 천억도 이게 지금 언제가 피크냐? 여기 4조 3천억 찍은 데가 있죠? 만기일 다음 날 6월 13일 여기가 피크예요. 4조 3천억. 그 이후로는 또 매수도 안 해. 그러니까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현물은 안 사.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선물은 매도 쳐. 1.9조 정도 매도 쳤어요. 그러면 증시는 쭉 올라갔는데 선물은 매도 쳐놨고 현물은 안 사고 있어요. 개인은 여기서 2.4조를 샀어요. 그리고 이번 달 누적으로도 1조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승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확실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봉은 올라가고 있는데 봉에 힘이 안 실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옵션으로 어느 정도 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봉에 힘은 안 실려 있어요. 아무리 봐도 힘이 안 실려 있어. 힘이 없어요. 선물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도하고 현물도 지금 매수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봉이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기관도 매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증권 안 사고 기관은 매도 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3거래일 남았습니다. 댓글에 인디언 기우제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기우제라도 드려야죠. 네. 글쎄요. 나쁜 감정이 생기면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사실. 떠나는 게 상책이라고 봐요. 괜히 서로 남아서 뭐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굳이 미련을 두지 마시고 더 좋은 분석하는 분들 많으니까 에너지를 좀 좋은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이니까 뭐 댓글을 그렇게 쓰신다고 해도 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심의 표현이니까. 다만 에너지를 저한테 쓰지 마시고 더 좋은 데 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좀 교묘해 보여요. 교묘해 보인다. 앞으로 드러난 거하고 뒤에서 숨겨져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걸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게 괴로운 거죠.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옵션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옵션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옵션 때문에 안 떠지는 거고, 블록 딜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만 딱 보면요. 보시면, 하이닉스는 2,500억을 매도하고 있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하이닉스로 지수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거 보세요.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 개인한테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개인한테 다 넘어가고 있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어떻게 해요? 8,300억이야. 그럼 8,300억 곱하기 30배 해봐요. 30배. 그럼 시총이 얼마 까져야 되나? 8,000억 곱하기 38, 3, 24, 24조 원 까져야 돼요. 시총 반토막 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대로 가면 시총 반토막 나야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시총이 반토막 날 정도의 지금 매수를 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 예전에 외국인이 1조 원 딱 때렸잖아요. 고점에. 그 다음에 시총 어떻게 됐나 보세요. 76만원짜리가 20만원짜리 뚝 떨어졌어. 그럼 이거 원전, 이거 뭐 잘 된다고 계속 말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개인이 지금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650억입니다. 3,650억이니까, 얘도 계산해 보세요. 20배 하면 7조? 20배 하면 7조고, 30배 하면 10조 빠져야죠, 10조. 그러니까 최근에 만기일 이후 거래한 것만 따졌을 때도 10조 원이 날아가야 돼요, 시총이. 시총이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좌측에 있는 주식을 매도해서 증시를 버티면서 우측에 있는 주식들이 개인한테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존의 주도주 아니에요?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 주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올리면서 기존의 주도주들을 다 팔아치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개인으로 넘어가는 게 계속 기록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돈으로 올리는 거예요. 작은 돈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도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서 기존의 급등주들을 매도하고 있는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옵션 얘기가 계속 도는데 뒤에서는 기존의 주도주들을 팔아치우면서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픕니다. 저는 사실 왜 이렇게 급등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뭐 영상 보시고 뭐라고 한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이게
개인이 엄청나게 매도하는 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는 장도 아니고, 그냥 딱 한 달 동안에 4조 원을 가지고 예,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라. 그래서 예, 사실 이게 뇌로 핸들링이 안 돼요. 이게 상승장으로 전환한 건가? 그럼 상승장으로 전환하는데 딱 4조 가지고 전환이 되나? 이거죠. 4조 가지고 어떻게 전환이 되지? 그 중에 이전에 10몇 조를 매도하고 있었는데, 예, 이거 4조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봉이 이렇게 싹 다 바뀌나? 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2024년도 1월 달부터 7월 10일까지 26조를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예, 딱 4조 매도하고 76포인트 빠졌어요. 예? 4조 매도하고 76포인트 빠졌다. 그때가 8월 5일, 예, 그때 폭락했을 때가 그때예요. 그때 봤을 때, 그때 3.8조 했어요. 3.8조. 외국인이 3.8조 했는데 증시가 76포인트가 빠진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이건 돈 대비해서 매수 금액을 많이 들고 있는데 증시가 너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매도하려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이 정반대잖아요. 지금 외국인은 매수를 못했어. 매수를 못했다니까요. 매수한 금액은 4조밖에 안 돼. 그럼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조정이 와야 되는 상황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부재는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 왜냐면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잘못 내려가면 내려가야 돼. 잘못 내려가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49.04를 찍고 내려가면 조정이 되는데, 예, 여길 못 찍고 내려가면 하락이에요. 여길 못 찍고 내려가면. 그리고 지금 360을 방어하는 돈의 크기가 4.1조인 거잖아요. 6월달 월봉에 들어가 있는 돈이 4.1조니까. 그럼 외국인이 여기서 4.1조를 팔면 360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60% 내릴 수 있다. 60% 올리는데 4조 원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외국인은 아래를 안 열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팔면 되는데 꼭 쥐고 있어. 줬다 뺐었다 하면서 안 놔요. 4조 원 이하로는 안 빼. 그러니까 증시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자, 증시가 못 내리고 있는 와중에 선물은 2조 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4조 원의 현물을 쥐고 있지만 뒤에서는 2조 원의 선물 매도를 다시 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잔량이 딱 따졌을 때 2조 원 남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옵션으로 얼마를 벌 수 있길래 그러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실망스러워요. 왜? 저는 윗꼬리가 필요해요. 네? 윗꼬리가 필요하다. 그 윗꼬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도 안 줘요. 죽어도 안 주니 주장은 하고 있지만 나오진 않고, 나오진 않으니, 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힘들어서, 예,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를 계속 저는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니까 저도 괴로운 거죠. 물론 같이, 예, 즐겁자고 같이, 예, 좋은 일을 겪어보자고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는 건데, 뭐 이런 황당한 결과에 도달했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이 엄청 높고요. 왜냐하면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는데 안 움직이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게 움직여야 뭐 의견도 드리고 지금 봉이 만들어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딱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네. 손절하면 내릴 거고 버티면 오를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쨌든 오늘 결과는 뭐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요. 아직도 불리한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유리한 구조로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건, 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분기봉을 보고 있으면 저봉이 저가를 깼는데, 예? 분기봉이 저가를 깼는데
올라가요. 저가를 깨고 올라가. 진짜 말문이 막히는 거죠. 다음 봉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위가 열려 있죠. 위가 열렸습니다. 근데 아래도 열려 있어요. 지금은 위와 아래를 전부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다음 봉에서 내린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네? 다음 봉에서 내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 빼볼게요. 329 빼면 어떻게 되지? 한번 빼볼게요. 지금 시뮬레이션이 되나 한번 해보고요. 되네요. 이렇게 빼면 볼펜이 붙나? 그래도 볼펜이 안 붙는구나.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이 볼펜. 지금 볼펜을 터치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분기봉은 바닥이 아니에요. 이게 고점이에요, 고점. 고점에서 하락한 거예요. 이미 저가는 한번 깼기 때문에요. 내년 4월에서 6월? 그때 저가를 높여야 돼요. 그때 저가를 못 높이면 303은 한번 다시 봐야 돼요. 303은 다시 봐야 되는 구조입니다. 303을 보기 싫으면요.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상승해야 됩니다. 저가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거 상승할 거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꼭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꼭지예요. 근데 여기가 꼭지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449를 못 넘으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449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